저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이 4년 전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며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다가 며느리 얻은 복은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택시기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었어요. 나이가 많은 여자 택시기사가 흔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택시기사 일로 아들을 키워냈으니 저에게는 고마운 직업이었죠.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렸던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은 학력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는 택시기사였어요. 저는 학력이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운전 하나는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고 운전하는 것도 즐겼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되었는데 운전하는 일이어서 일 자체는 저에게는 꽤 잘 맞았어요. 그런데 여자 택시기사로 일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늦은 저녁 취객을 태우면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이, 아줌마. 내가 카드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 서서 기다려.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해보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럼 나 간다. 손님,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돈을 내고 가셔야죠.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신고? 이 아줌마 말 다 했어 지금? 내가 뭐 도둑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신고는 무슨, 내가 돈 빌려온다니까.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휴, 진짜 택시기사나 하는 게 사람 무시하네. 이렇게 돈을 안 내겠다면서 당당하게 가버리려는 취객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지를 하면 여자 기사라고 무시를 하는 것인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는 했죠. 그때는 취객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택시 문을 발로 뻥뻥 차는 바람에 길거리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취객과 저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취객이 조서를 쓴 다음에야 저도 돌아올 수 있었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한데 많이 견뎌보았다고 생각을 해도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은 날도 있었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소연을 들어준 것이 바로 며느리였어요. 힘든 진상을 만난 날 집에 와서 처져 있으면 며느리가 저를 보고 물어보고는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축 처져 계세요? 또 진상 만나셨어요? 말도 마. 오늘은 어떤 젊은 여대생 취객을 태웠는데 돈이 없었는지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핸드백이랑 구두랑 다 벗어서 길거리에 내던지더니 내가 본인한테 사기꾼이라고 했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다른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해 주더라. 그렇게 젊은 아가씨가 그러는 걸 보면 더 놀라게 되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니. 멀쩡하게 젊은 애가 왜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죄송하다는 소리라도 해야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굴까요, 어머니?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제가 마음 진정할 때 마시기 좋은 차를 타드릴 테니까 드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 고마워. 내가 진짜 네 덕분에 버틴다. 예전에는 나 혼자 속으로 삭히니 더 힘들었는데 내가 며느리 복이 있네. 고맙다, 며느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며느리가 대화 상대가 되어주니 예전보다 더욱 버틸만 했어요. 마음도 든든했고요. 그래서 택시기사 일을 은퇴하기 전까지는 며느리에게 하소연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제 쪽에서는 며느리를 많이 예뻐했는데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에게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며느리랑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는 잠시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마트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동안 혼자 살 것들을 다 고르고 계산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잠시 마트 안에 두고 며느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통화 중인 며느리를 발견했는데 친구로 보이는 전화 상대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시어머니 진짜 미련하다니까. 택시기사만 해봐서 그런가? 진상한테 당한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좀 무식하잖아.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손님 만나서 고생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며느리를 믿고 의지했는데 뒤에서 친구에게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니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일단 얼른 다시 마트 안으로 돌아왔죠. 조금 후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기다리셨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 조만간 모여서 놀자고 해가지고 수다 좀 떨다가 왔어요. 어머, 장 다 보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짐은 제가 들 테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서 평소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저도 일단 표정 관리를 하면서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통화하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며칠 동안 그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 장면을 본 날은 충격에 휩싸였는데 며칠 후 진정을 하고 생각해보니 친구랑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험담 정도는 좀 할 수 있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착한 며느리라도 시어머니는 불편하고 싫은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며느리한테 하도 하소연을 해서 좀 질렸을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해결을 하고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제가 택시기사 일을 은퇴하고 나서 며느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 말에 의하면 며느리가 요새 동창회에 자주 나가는데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는 일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는지 하루는 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새 아내가 동창회 나갔다가 자꾸 술을 진탕 마시고 오네. 술 마시면 술 마신다,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꾸 동창들 만나고 만취돼서 오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도 신경 쓰여 죽겠어. 그래? 그런 줄은 몰랐네. 동창회는 원래 나가던 거야?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고. 나도 궁금해서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 요새 너무 자주 만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없고 정말로 같이 술 마시는 것뿐이더라고. 그리고 동창회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그냥 잘 맞는 동창 여럿이 모여서 하는 모임 같은 건가 봐. 동창 모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자주 만나고 만취해서 들어오니까 신경이 쓰이지. 그럼 그렇지. 그래, 그건 신경이 쓰이겠네. 엄마가 네 입장이어도 신경이 쓰이겠다 얘. 며느리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 저는 이미 중간에 며느리의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전만큼은 놀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치 양파처럼 며느리의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자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며느리가 싫어하더라도 한동안 자주 연락을 해서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주 물어보다 보면 동창 모임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 시점부터 며느리가 빈번하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전처럼 안부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두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시잖아요. 정말 부러워요. 그 집이랑 차는 결국 아들한테 물려주실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건 왜? 아니요. 저희 차가 좀 낡았다 보니 어머님이 혹시 차를 굳이 안 쓰시면 미리 물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차는 팔려고요. 차를 중고 처분해서 돈을 좀 쓸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 돈이 급한 상황이니? 그런데 내가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은퇴한 지금은 차 몰고 나들이 가는 게 내 낙인데 너희 차 5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좀 더 타고 몇 년 후에 내 차 물려줄게. 아, 예, 알겠어요. 돈이 급한 상황은 아니고요. 하긴 저희 차가 5년밖에 안 되었으니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지금 그럼 차를 좀 더 타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며느리는 종종 저에게 돈이 아쉬운 것처럼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혹시 돈이 부족한 상황이냐고 물어보았죠. 아들, 며느리가 요새 나한테 자주 연락을 하는데 연락해서 나한테 차를 좀 물려달라고 하더라. 너희 차는 중고로 팔아서 돈 쓸 때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뭐 급하게 돈 필요한 일이 생겼니? 어디 아프다거나 빚이 생겼거나 그래?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니에요. 저희 돈 급하게 필요한 곳 없어요. 차도 멀쩡한데 왜 그런 소리를 했대요?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나중에 아들이 저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며느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차를 바꾸고 싶어서 그랬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송했으나 그때는 일단 넘어갔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후로도 마치 저한테 무언가를 받고 싶은 듯이 종종 말을 해왔어요. 어머니, 혹시 집에 있는 냉장고 바꿀 때 되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 냉장고가 낡아서요. 중고로 판매하려는데 냉장고 혹시 바꾸실 거면 저희 집에 주시라고요. 저희는 좀 낡은 냉장고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집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 3년밖에 안 되어서 한참 더 쓸 건데 그게 무슨 소리니? 냉장고를 바꾸려면 너희 집 거를 바꾸면 되지. 왜 내 걸 달라고 그래? 어머머, 그랬나요? 어머님 댁 냉장고가 3년밖에 안 되었군요. 가서 보면 좀 낡았길래 저는 한참 된 줄 알았죠.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 집 냉장고는 누가 봐도 오래된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의 이런 연락을 받으면 더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며느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종종 집안 물건을 달라 결혼식 때 드린 예단은 쓰고 계시냐 하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매번 거절했지만 영 이상했죠. 그러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며느리가 어색해지고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년간 지내면서 며느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 못한 면을 자꾸 보니까 제가 며느리를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그러던 며느리는 점점 대범해진 것인지 이제는 제 앞에서 제 험담을 대놓고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집으로 동창 몇 명을 부른 것 같았어요. 항상 함께 술 마시는 그 동창들인 것 같았죠. 그날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잠시 집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별일 없으시면 잠시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동창들이 놀러 왔는데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해서요. 저는 굳이 며느리의 동창들과 인사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안 갈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네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와 그 동창들은 이미 술을 잔뜩 마신 상태였어요. 그러고 제가 들어가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우리 어머니 오셨네. 어서 오세요. 저희 한잔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다들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여기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의 동창들이 일어나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인사를 했는데 그 자리가 영 어색했죠. 그래서 조금만 앉아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의 동창들과 둘러앉아 있을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 며느리가 동창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택시기사 일로 아들을 혼자 키우셨잖아. 그래서 자가로 집도 있고 차도 있으시니 대단하지. 그런데 아직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시려고 해서 조금 섭섭하지만 돈이 넉넉하시니까 곧 주시겠지 뭐. 저는 며느리가 동창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요새 들어 자꾸 저한테 돈 타령을 하더니 일면식도 없는 동창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니 당혹스러워서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더 이상한 건 그 동창들이었어요. 어머, 어머니, 요새 며느리가 얼마나 돈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놀 때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잘못하면 며느리가 돈 없어서 저희랑 어울리지 못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신 좀 쓰세요. 그러게요. 더 나이 드시면 집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편하실 텐데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재산 관리 넘기시고 마음 편히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어르신들은 돈을 좀 풀어야 말년에 존경받아요. 며느리의 동창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돈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서 같이 돈을 달라고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러자 술에 취한 며느리가 쫓아나와서 저를 붙잡았는데 저는 며느리가 선을 아주 많이 넘었다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와서 친구들이랑 인사하라고 하더니 돈 달라는 소리를 하려고 그런 거였니? 다 같이 나를 타박하자고 입을 맞추었나 본데 내가 아주 불쾌하구나. 다시는 이런 자리에 불러내지 마라. 아니, 어머니, 제가 뭐 못할 말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한탄하는 거 진짜 잘 들어드리고 감정노동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돈 좀 달라고 좀 할 수도 있죠. 며느리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 데다 취한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대화를 중단했어요. 됐다. 술 잔애랑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술 너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놀아라. 네가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아들이 속상해하더라. 이제 들어가. 난 간다. 그날 며느리에게 더 많이 실망을 했고 이제까지 제가 알던 것은 며느리가 연기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앞에서는 친구라는 사람들과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할 정도면 뒤에서는 얼마나 제 욕을 할까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것 같았고 더 이상 며느리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아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고 지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만취한 상태로 저한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취해서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집에도 들어가야 해서요. 차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얘네 다 취했어요. 뭐? 얘, 너 어디야?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정신은 있는 거니? 거기가 어디야? 저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잔뜩 술에 취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일단 며느리가 오라는 곳으로 가기 싫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 어디니? 며느리가 또 잔뜩 취해서 전화를 했네. 나보고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네가 갈 수 있니? 많이 취했나 보던데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겠어? 또요? 나 참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네요. 그런데 엄마, 제가 지금 출장을 와 있어서 갈 수가 없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좀 데리고 와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술 취해서 밖에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네요.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나중에 다시 사과드릴게요. 아들의 말대로 잔뜩 취한 며느리가 밖에서 혹시나 나쁜 일이라도 당하거나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싶었어요. 저는 평생 취객들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한 며느리를 찾아가 일단 챙겨서 들어오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아들 말대로 며느리가 알려준 장소로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며느리가 요새 저에게 미운 짓을 하긴 했지만 만취한 며느리를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서는 또 동창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 동창 대여섯 명이 다들 술에 만취해 있었죠. 자리가 거의 파한 것이었는지 한두 명은 가게에서 결제를 하는 중이었고 모두 길거리에 나와 서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 며느리가 저를 알아보더니 웃으면서 비틀비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애들아,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야. 소개할게. 평생 택시기사 일밖에 못 하셨거든. 그래서 대리운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불렀어. 어디 줄 서봐. 대리운전 필요한 사람 누구야? 예, 왜 이러니?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너 데리고 가려고 온 거야. 저는 잔뜩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듯한 며느리를 나무라면서 가자고 붙잡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아 하면서 여전히 저에게 버릇없이 어깨동무를 한 채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운전 좀 해보세요. 할 줄 아는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돈 안 줄 거면 그거라도 해야 제 삶에 도움이 되죠. 내가 말했지. 우리 시어머니 등신 중에 등신. 맞지? 다들 운전해달라고 해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별안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실망을 해도 꾹 참아왔던 것들이 모여서 화가 폭발한 것이었죠. 게다가 나보다 한참 어린 며느리뻘인 며느리의 동창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등신이라고 부르고 모욕을 주니까 제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진상 떠는 것도 문제였어요. 나중에 술에서 깨면 술 때문에 실수했다고,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확실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열이 받았죠. 그간 택시 일을 하며 봐온 만취 진상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만취해서 무례한 짓을 하는 며느리를 보고 정말 화가 나서 며느리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아주 뺨따구를 후려 갈겼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게 아니 며느리의 품속에서 현금 뭉치 다발과 카드 더미가 튀어나와 쏟아진 것이었어요. 공중으로 날려 펄럭이는 5만 원권 현금과 카드를 보고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게 다 뭐야? 돈? 이 카드는 다 뭐야? 저는 바닥에 나둥근 며느리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일단 떨어진 돈과 카드를 주워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주변에 서 있던 다른 동창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취한 그 동창들은 쏟아진 현금을 보더니 눈이 돌아가서 너도 나도 그 현금을 잡겠다고 난리가 난 것이었어요. 비키라고. 그 돈 내 거야. 이리 내놔. 내가 먼저 집었어. 그 손 안 나? 야, 이거 아까 내가 쟤한테 잃은 돈이야. 이러면서 만취한 동창들이 서로 먼저 줍겠다고 달려드는 통에 서로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나동글기도 하고 정말 난리통이었어요. 전 얼굴을 찌푸린 채 그 광경을 보았어요. 정말 그렇게 추할 수가 없었죠. 만취객이 부리는 추태도 은퇴 후 참 오랜만에 본다 싶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좀 놀랍고 불쾌하기도 했지만 일단 상황이 좀 진정이 된 후에 뺨 맞았다면서 애처럼 울고 있는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어머님, 왜 내 뺨을 후려치고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내 뺨 부었잖아요. 진짜 너무하세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사람 잡네. 집에 데려다 달라니까 다짜고짜 와가지고 괴롭히기나 하고.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어.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태 부리지 말고 얼른 일어나. 길바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라. 결혼까지 한 애가 바깥에서 진상이야, 진상은. 저 안 들어갈래요. 안 들어가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저 안 들어갈 거예요. 저 여기 있을 거라고요. 너 당장 안 일어나? 아휴, 내가 취객들 한두 명 다뤄본 줄 알아? 근데 며느리를 다루고 있다니 기가 차네. 다리에 힘 빡 주고 벌떡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나야말로 당장 경찰 불러서 경찰서로 보낸다. 제가 이렇게 호되고 단호하게 말하자 그제서야 며느리는 제대로 일어났어요. 저는 울면서 징징거리는 며느리를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지방에서 출장이라는 아들을 밤늦게 바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 얘 좀 봐라. 얘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밖에서 술 마시고 진상을 부리더라. 근데 품속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뭉치랑 무슨 카드가 우르르 쏟아지더라. 그냥 술 마시고 논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한 것 같은데 네가 좀 더 물어봐라. 제 말을 듣더니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이미 만취하고 바닥에 굴러 꼴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그냥 동창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닌 거 아니었어? 현금 뭉치랑 카드라니? 그리고 꼴이 이게 뭐야?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아직도 술에 취해 있는 며느리는 더 서럽다는 듯이 울면서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친구들이랑 좀 만나서 술 마시고 카드 좀 친 것뿐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고. 어머니는 나를 붙잡아 오고 당신은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 어? 아, 진짜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 며느리가 계속해서 주사만 부리니 대화가 될 리가 없었어요. 아들도 딱 저처럼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희는 일단 며느리를 재우고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왜 이래, 이거 나. 아니, 내가 대리 운전 좀 하라고 어머니 불렀는데 어머니가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 운전하시는 게 일이었으면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만해, 듣기 싫어. 이제 입 다물고 얼른 들어가서 씻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 다시 할 거야. 알겠어? 저는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화장실에 집어넣는 것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나가는 것을 보고 아들이 죄송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며느리와 저를 불러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화를 내면서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하니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신 이대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이혼하는 걸로 알아. 뭐? 당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작 이런 일로 이혼하느니 어쩌느니. 진짜 너무해.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웠어? 무슨 못할 짓이라도 했냐고. 왜 어떻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야? 그럼 할만하지. 매일같이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현금 다발이랑 카드는 또 어떻고? 솔직하게 말 못하겠으면 말 못할 짓 한 걸로 이해할 거야. 그리고 똑바로 말하지 못할 짓을 하고 다니는 데다가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이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니 며느리도 그제서야 그동안의 뻔뻔함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말에 좀 불안한 표정을 짓더니 며느리는 우물쭈물거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그랬어. 처음에는 동창 애들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술 마시고 잘 어울려 놀다 보니까 얘네들이 게임을 권하더라고.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게임? 무슨 게임인데? 혹시 돈 걸고 하는 카드 게임이야? 맞긴 맞는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서로 아는 사이인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하겠어.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로 한 거라니까.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돈 달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다시 한번 표정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더욱 닥달했어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돈을 쓴 건데? 자꾸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얼마야? 얼마나 쓴 거야?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썼어?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아들이 한참 더 닥달하자 그제서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한 1억 정도? 뭐? 얼마? 1억?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아, 진짜 말도 안 돼. 당신 돈도 안 벌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은행에서 내 명의로 대출 받았어. 은행에서 당신한테 대출을 해줘? 월급도 안 받는 사람을 무슨 신용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아, 우리 집 저당받았더니 빌려줬어. 미안해 여보.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말을 종합해보면 며느리는 그 동창들과 만난 뒤 돈을 걸고 하는 불법 내기 게임에 빠진 것이었어요. 중독이 된 며느리는 게임에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에게도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주지 않으니 그게 못마땅했던 것이었고 결국 집까지 저당 잡아서 1억이나 되는 대출을 땡겨 쓴 것이었죠. 너 그래서 자꾸 나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구나.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동창들 앞에서 대놓고 내 욕을 하고 창피를 준 거니? 너한테 돈 안 줘서? 제가 내기 게임에 푹 빠져서 다른 거에 전혀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이 돈을 안 챙겨주니까 서운하고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미쳤어 정말. 어쩌자고 집을 저당 잡고 뭐? 1억이 뭐 장난이야? 내게 미쳐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냐고.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좌불안석이 되어 앉아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기가 차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래서 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내기 게임을 한 거야? 혹시 저번에 나를 불러냈던 그 술집이니? 네, 맞아요. 그 술집에서 동창 여러 명을 자주 만나서 술집 안쪽에 마련된 불법 게임장에서 카드 게임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심각한 일인 줄 몰랐는데 지금 남편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래요, 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았어요.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내가 용서한다고 될 일이니? 그리고 나한테 빌어서 뭐해? 네 남편한테나 빌어. 그리고 그런 짓을 했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 전까지는 진짜로 완전 거기에 빠져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중독이 된 게 맞기는 한가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제 그 게임 하러 안 갈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 일이야? 당신 이 쓴 돈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 1억 빌려서 대체 얼마나 썼어? 설마 다 쓴 건 아니지?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쓴 돈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아들네의 집을 저당받아 받은 1억을 모두 쓴 뒤였죠. 그 많은 돈을 내기하는데 다 쓴 것이었어요. 내기에 아주 미쳐버린 것이죠. 참 기가 찬 노릇이었어요.
아들은 어이가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어. 당신 그 술집 어디인지 당장 말해. 그리고 같이 게임한 동창들도 누구인지 말하라고. 안 그러면 나 진짜로 당신 다시는 안 볼 거야.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나 진짜로 절대로 이제는 그쪽 세계에 발도 들이지 않을게. 약속해. 며느리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저희와 약속을 했고 1억을 갚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어요. 바로 아르바이트부터 구해서 알바까지 시작했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며느리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출퇴근 도장까지 찍으며 정신을 고쳐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일 아끼는 결혼할 때 받은 금시계가 없어진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생각이 났고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술집을 찾아가 봤어요.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게임 중독은 죽어야 끝난다고 며느리는 또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러지도 않았더군요.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 말이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아주 맹랑하게 우리를 속이고 또 저짓거리를 한 겁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며느리의 손버릇을 고치려면 독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가족을 우리 손으로 신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 해보신 분들은 감히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경찰들과 함께 며느리가 동창들과 게임을 하고 있던 그 술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술집 주방을 지나 뒤쪽에 불법으로 증축한 가건물이 있었고 그 안에는 게임장이 차려져 있었어요. 술집 사장을 취조하니 그동안 그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의 리스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경찰서로 소환했어요. 어머, 여보, 어머니, 어머나, 여기를 어떻게 하시고. 그나저나 당신이랑 어머님이 절 경찰에 찌른 거예요? 진짜 두 모자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가족이고 며느리 아내인데 나를 경찰에 넘겨? 경찰에서 저 잡혀가면 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인생 어쩔 거냐고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슨 수로 너를 도와주니? 그리고 혹시나 도와줄 수 있어도 이번에는 안 도와줄 거야. 가족 사이라고 해도 범법을 저지른 것까지 당연히 덮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다에게 받고 와. 우리는 기회를 한 번 줬어.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건 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지. 그렇게 며느리 또한 경찰에 잡혀갔지만 아들과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괘씸한 며느리가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는 조금 후 경찰서로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잡혀와 앉아있는 며느리의 동창들한테 물어보았어요. 대체 처음에 이 불법 게임하자고 권한 게 누구예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동창생 중 한 명이 권했는데 아무래도 그 게임장 운영하는 술집 사장이랑 돈 나눠 먹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그 자식은 매번 내게 할 현금이 많더라니. 저희도 다 속은 거예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신나게 즐긴 것 같으니 속거나 억울한 일은 아닐 것 같고 우리 며느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고요. 뭐라고 했길래 다 같이 술 마시러 와서 저번에 나보고 돈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본인 시어머니가 택시기사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사별한 시아버지한테 받은 것인지 자가로 집도 있고 돈도 많다면서 게임에 져서 내야 할 돈을 외상을 했어요. 무식한 택시기사가 돈이 많아봤자 뭐 하겠냐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온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그날 술 마시러 집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머님한테 돈을 못 받아왔는지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왔더라고요. 정말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경찰서를 둘러보니 며느리는 경찰에게 취조를 받으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불법 내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는 몰랐겠지만 이제야 정신이 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현실 감각이 돌아온 것이었겠죠. 어차피 게임장을 연 술집 사장과 거기에 참여한 손님 모두가 잡혀왔으니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며느리와 그 동창생들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거절했어요. 여보, 나 벌금 내지 않으면 옥살이 해야 한대. 그리고 내가 내기 게임 한다고 집 저당받아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거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갚아? 나 좀 도와줘. 나 옥살이 하라고 잡혀 들어가면 너 어떡해? 그럼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해. 당신이 게임에 중독되어서 본인 즐거우라고 만든 빚이잖아. 벌금은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이고 그걸 왜 내가 갚아줘야 돼? 혼자 불법적으로 즐긴 건 혼자 해결해야지. 스스로 갚아. 그래서 며느리는 벌금과 본인이 만든 빚을 본인 앞으로 해서 스스로 갚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된 며느리가 선택한 것이 택시기사 일이었어요. 처음에 음식점에서 일해보려고 했지만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다고 잘 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다 일자리를 잡아도 하루 이틀 일하는 것을 보고 어설프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했던 택시기사 일이었던 것이죠. 며느리는 정말로 자기 코가 석자가 되었는지 저에게 와서 택시기사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그런 며느리를 보고 비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빚이랑 벌금을 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택시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평생 하셨던 일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비웃던 택시기사 일을 하게 된 거니? 그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있어. 직접 해봐야 알겠지. 비웃을 일이었는지 아닌지 열심히 하면서 반성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제 말에 며느리는 찍소리도 못한 채 저에게 방법을 배워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했던 일이라 그게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력이 약한 며느리라면 금방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라 예상했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얼마 못 가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택시기사 일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손님들 다 너무해요. 원래 이런 거예요, 어머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깔깔 웃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아니, 오늘 손님 태우고 운전해서 가는데 손님이 제가 너무 급출발 급정지를 해서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지러워서 멀미가 날 것 같다면서 짜증을 내시잖아요. 그건 네가 운전을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게 왜 급출발하고 급정지를 해. 그러지 않도록 운전 연습을 더 해야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요. 그리고 택시 잡는 앱이 잘못된 걸 왜 저한테 짜증을 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건 좀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앱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라고 안내해주면 돼. 그리고 그 정도 일로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너는 택시 운전 일 못해. 택시 운전도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쉬울 줄 알았니? 그 정도는 그냥 적당히 웃어 넘기는 게 낫지. 봐라. 한번 해보니까 택시기사라고 비웃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제가 크게 웃자
며느리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맞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것 같았죠. 그리고 본인도 직접 택시 기사 일을 해보니 제 말에 대답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그날 그동안 며느리한테 무시당했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지금 상황이 꽤 통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취객들을 만나보면 과거에 본인이 취해서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반성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얼마 뒤 아들한테 또 일을 못하겠다며 빚을 갚아달라는 듯이 징징거린 것 같았어요. 아직도 철이 덜 든 것이었죠.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온 며느리가 힘든 손님을 만났는지 또 징징거리면서 아들한테 매달리더라는 것이었어요. 나 오늘 돈 떼었단 말이야. 어떤 손님이 2시간 거리 목적지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현금 결제한다고 해서 태워줬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달려서 도망을 가버리더라. 내가 쫓아가려고 했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놓쳤어. 내가 진짜 분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계속해. 그리고 이렇게 자꾸 돈 떼이면 1억 넘는 돈을 대체 언제 갚아? 그래서 나보고 갚으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당신이 불법 게임 즐기다가 만든 빚은 당신이 갚으라고. 제대로 책임질 각오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였지. 안 그래? 생각을 해봐. 오늘 당신 돈 떼어서 억울하고 분하지? 그게 딱 내 심정이야. 내가 힘들여 마련한 집을 나도 모르게 저당 잡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10만 원도 아니고 1억인데 알아들었으면 그만 징징대고 열심히 일해서 갚기나 해. 이렇게 저나 아들이 전혀 도와줄 의사가 없자 며느리는 드디어 포기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주 징징거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하소연은 아직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한참 고생하라고 하고 제 마음이 내킬 때 용서해 줄 생각이거든요. 어머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너무한다니까요. 다른 기사들은 어떻게 이런 걸 참고 일을 해요? 전 진짜 못할 것 같다니까요. 모든 택시기사들이 그런 일들을 극복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택시기사만 그러겠니? 일이라는 게 그래. 피땀 흘려 인내하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건데 아들이 그렇게 벌어서 구입한 집을 너는 불법 내기를 한다고 저당 잡아버렸으니 그게 얼마나 괘씸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만 징징거리고 열심히 일할 생각이나 해. 네가 순식간에 즐긴다고 써버린 그 돈 모두 갚으려면 앞으로는 몇 년은 걸릴 거다. 저와 아들이 한결같이 며느리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자 며느리는 이제서야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제법 의젓하게 일하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물론 이혼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지만 애도 있고 빚도 있으니 어떻게든 며느리 데리고 살면서 일단은 좀 버텨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이미 큰 돈을 날린 후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는 친구도 잘 가려 사귀고 사기꾼에게 속지 말고 일을 근면성실하게 하라고 더 가르치고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착하고 든든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철없는 며느리여도 어른인 제가 잘 끌고 가야지 어쩌겠어요. 힘든 일도 견뎌내며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모든 직업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겪은 것처럼 아무한테나 하대받지 않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도 항상 즐겁게 일하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